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적터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 몽환적 세계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소개했습니다만 김용옥은 사실상 신탁 통치를 통한 통일은 당시 어려웠다. 그런 그 깊은 회의의 속내를 표현한 다음에 스스로 당황했는지 나는 곧 죽을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장면을 바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좌충우돌 하는 것이죠. 지난 하노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의 분열을 원한다. 그래야 남한과 북한을 제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된다. 일본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된다. 일본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일본은 지금도 제국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는 집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무서운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토당토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청중과 대화 속에서 청중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 공산당 일당 독재다. 일본은 아직도 천황제 국가가 아니냐. 천황제 멘탈리티스트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 우리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 이 민주주의는 맹자의 민본주의에 근원하고 있고 그리고 동학의 인내천 사상에 근원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근대적인 새로운 인간관이다. 그런데 반공주의에 찌들려 가지고 지금까지 큰 실현을 보지 못했다. 이제 우리 거기 반공 이데올로기,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밑도 끝듯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용옥의 이 일본 비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학당의 TV를 통해서 강의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그 단어, 그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저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폐쇄적인 정근대적인 종족주의적 발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아베 주상이 트럼프에게 사전에 전화해서 일본의 인권 문제를 거론해 주기를 바랬고 그것 때문에 회담이 깨진 한편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0, 80년대에 걸쳐서 일본인들을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17명을 납치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란 것은 자국민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국민을 보호를 하는 것, 더구나 납치라는 가장 반인권적인 어떤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강인한 자세를 취하면서 납치의 그 재가를 추궁하고 납치범을 돌려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근대 국가인 이상 놓칠 수 없는 놓으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그러한 중대 문제입니다. 그러한 인권의식에 투철하기 때문에 일본이 자국민의 납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인권의식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납치된 어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 비행기로 납치된 사람도 있고요. 한국 정부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왔습니다. 그 납치된 사람은 북한에서 자기의 조국이 자기를 버린 데 대해서 하염없는 절망과 비탄 속에서 아마 죽어갔을 거예요. 관광객이 피살될 사건을 두고 최근에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통과 의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자유, 개인,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나라임을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임을 지난 역사가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새롭게 재편된 다시 태어난 일본은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개인의 권리, 사건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된 나라고 그 점에서 우리 한국은 아직 그의 어깨에도 못 도달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개인의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지난 탄핵 사태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법적인 조사나 판단이 있기 전에 정치적 탄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뒤바뀐 것이죠.
정치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인권조차도 짓밟아 놓고 그것을 이 사회의 정의다, 역사의 정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인 사실을 그 사건이 증명을 했어요. 그것이 저는 가장 이 나라의 참 앞날에 검은 구름이 끼어 있는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옥 씨가 일본을 아직도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고 천황제 파시스트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의 세계사 인식은 100년 전 또는 1945년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늘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일본을 한국과 적대적인 종족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것 절대적인 어떤 종족주의적 적대 감정에 의해서 일본을 비판하는 저는 그러한 것이 한국의 민족주의의 특질로서 종족주의적 반일 종족주의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종족주의적 수준의 이 김용옥의 역사인식은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절교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개인이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가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했다고 절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중에서 김용옥은 개인, 나의 이익, 나의 고집, 나의 자유 이런 것을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용어로서 욕을 했습니다. 어떤 욕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추구하는 어떤 그 민주주의란 것은 모든 개인이 자신을 소구하고 몰라적으로 하나의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정신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전체주의예요. 그 전체주의가 역사적 현실로 발현된 것이 오늘날 북한의 수령체제입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인을 위해서라는 그 이데올로기 하에서 수령을 내수로 하고 인민을 지체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집단적, 총체적, 어떤 전체주의적 체제를 성립시킨 것이 바로 북한의 오늘날 수령체제인데 그것은 우리 역사 속에 그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발현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요소를 이어온 사람들의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를 잇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언젠가 소개하고 있는 했던 신채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신채호에게 개인은 없어요. 개인이 없고 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어떤 집단이 있을 뿐입니다. 그 집단은 개인에 대해서 억압적인 이상 하나의 신분적 강인한 어떤 지배성, 신분성을 갖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사상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가지 어떤 미사역으로 그의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철학사에 본원한 그는 근대의 개인과 자유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몰근대적인 중세 감옥으로 우리 현대인들을 끌고 가는 그와 같은 반동적인 역사학에 불과합니다. 반동적인 철학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어느 젊은이가 질문한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는 취업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선생의 생각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문제를 대기업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대기업이 기성세대가 부를 나눠주지 않으니까 젊은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투쟁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 천박한 경제 지식을 갖고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오늘날 한국 경제를 이만한 수준으로 1인당 소득 3만 불 이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라 되는 나름의 거대 경제가 그런 소득 수준을 누리는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7번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는 한국의 대기업의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은 국내 시장을 토대로 해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 잘 알다시피 세계를 상대로 해서 반도체를 팔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배를 만들어서 팔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파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TV를 만들어 팔고 컴퓨터를 만들어 팔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플라스틱 제품, 철강 제품 다 세계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이에요.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좁은 시장을 토대로 해서 영업을 한 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서비스 산업이나 말이지 유통산업에 좀 있긴 해도 그것은 별로 우리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세계적 대기업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서 성장한 그 대기업 덕분에 한국 경제가 있는데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부와 자산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경제적 불평등이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잘못된 경제 정책의 여파로 그 후가로 아마 정권을 잃게 될 겁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래요. 대기업에 취직해야 해외도 나가고 해외 지사도 나가고 해외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세계를 출장하면서 세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장려돼야 되고 대기업의 수는 더 많아져야 돼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정체되었다는 데면서 한국 경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엄연한 우리나라의 경제사와 현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떤 혼란 속에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함께 젊은이들과 손을 잡고 대기업과 투쟁하자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도올의 공개 강연은 그 사실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심한 오해와 날조가 깃든 가운데 논리 전개나 그 바탕이 된 어떤 철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천박한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이 시간을 할애해서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천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도저히 해서 안 될 그러한 저열의 낮은 수준의 강의였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비판을 한 것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을 심하게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한 김에 제가 그의 강의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천박한 사람이 우리가 세금으로 인정하는 공영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미친 소리를 광언을 저렇게 함부로 늘어놓고 있는가? 그거는 바로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들이 그 천박성에 사로잡힌 그 천박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동원된 청중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조차 사람들마저 바로 이러한 그 영혼과 지성이 이미 천박하게 이미 심하게 천박해진 오염된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도저히 돌려내올 수 없을 상태로 그 지성이 굳어 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오만방자한 자죠. 젊은이가 어떻게 인생의 경험도 없고 읽은 책도 별거 없는 주제가 자기 아버지 세대의 그 굳은 마음을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 젊은이에게 제게 묻고 싶어요.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김용옥처럼 저렇게 화적대와 같은 천박성을 갖고 있는 강연이 그런 대로 행해질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중국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북한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떠들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디서 온 것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그러한 천박한 이야기라도 해도 좋을 자유를 부여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도록 평생을 노력한 헌신한 한 위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도하고 조롱한 모욕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날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천박한 한 편의 드라마에 참가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자기의 심성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 차례에 걸친 제 강의를 화적 토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매도했던 김영옥, 그 화적을 토벌하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사회